시간인가요? 7시간 동안 3일 동안이면 37에 21일 동안에 그야말로 그 유학경전의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사서죠. 사서를 아마 공부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냥 일부러 그 기본적인 교육 과정 속에서 그냥 배당돼 있는 줄 알았더니 각자가 선택해서 오신 분이라 그랬죠. 누가 강의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신 공부니까 참 열심히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끔 그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좀 해보는데 하나같이 혹시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다는 얘기들 선생님들이 하시던가요? 못 들으셨죠? 공무원들하고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 참 답답하대요. 왜냐? 표정이 없답니다. 사람이 그 호불호의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거 이해한다. 뭐 호불호는 둘째 치고입니다. 이해 못하면 못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참 안 드러내신답니다. 그러면 강의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드러내시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읽을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창이 있죠. 어디에? 여러분들 눈빛 보면 아니까요. 너무 이렇게 가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항상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서라고 할 때 유학이라고 할 때 보통 이제 한글로들 많이 강의를 하는데 한글 풀이만 갖고는 그 이해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나마라도 우리 기초교육으로 해서 한자를 조금 공부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올렸던 그 안들이 있죠. 이른바 병기표기, 교과서에 병기표기를 하는데 그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자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폐기된 상태가 되는데요. 어찌 보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한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유구한 우리 한반도 문화의 역사의 그 기록물들을 전부 다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소리 글자하고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한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글자의 뜻, 다시 말해서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뭘 배웠는지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읽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글자 하나 이거 보이나요? 무슨 글자예요? 안 보이죠? 제가 그래서 좀 판서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한자하고도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근데 한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무슨 글자예요? 토가 뭐예요? 대답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자꾸 끌어내야 될 겁니다. 닫힌 문 활짝 열어가지고 왜냐하면 열어 보여주셔야 저도 거기다가 비어있으면 집어넣어 주니까요. 무슨 토예요? 흑토. 또 물어볼게요. 흑이 뭐예요? 흑. 토라고 하는 게 뭡니까? 흑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땅. 그럼 땅 그러면 우리 땅지가 있는데요. 요거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땅 그래 흙하고 땅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개념을 정립하고 이른바 철학적인 국민들, 문화적 소양이 있는 국민들. 오늘 주제가 또 뭔가요? 군자의 품격이에요. 여러분들 품격을 갖추려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 공부를 하시려면은 개념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개념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무슨 품격입니까? 품격 할 때 그러면은 흑토가 이거 참 고민스럽죠. 저 선생님 이거부터 대답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자, 품격 그랬습니다. 군자의 품격. 선생님 군자는 남자 표현하는 게 아닌가요? 여성분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군자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자 군자 그러면은 군자는 예전에는 뭐라고 됐냐 여중군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중군자. 오늘 군자의 품격 그랬죠. 군자의 품격 하는데 대뜸 누가 뭐라고도 할 법한데 아마도 다들 공부를 잘 하셔서 그러신지 군자 그럼 보통 남성을 지칭을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앞선 시대 때 조선시대 때 조금 여성으로서 참 훌륭하고 똑똑하다 그러면은 여자 중에 군자로다 그래서 여자는 여자인데 남성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여중군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잘못된 이해입니다. 군자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다 어디에 나냐 덕에 나아간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최소한 덕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군자라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사람으로서 덕성을 뭐 남자만 갖추나요? 여자도 갖추죠. 그래서 자, 여성을 군자로도 지칭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설을 다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공부하게 돼 있나요? 앞에서 사서와 관련해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앞선 그 선생님께서 강의 다 해주신 걸로 아는데요. 사서는 자, 유학자로서는 당연히 갖춰야 될 기본적인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가면 뭘 더 공부한다 그랬나요? 예, 경이죠, 경. 그죠? 삼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삼경 중에서 삼경 그러면 그 삼경은 뭐니 시서역이죠. 시경과 서경과 역경. 이름하여서 역경은 주역을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맨 처음에 시서역을 아니 사서삼경을 공부했더니 조금 좀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좀 재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뭘 공부하느냐 하면은 시를 공부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서 때로는 좀 승화시킨다라고도 표현하죠. 원망할 거 있으면 원망하고 정말 욕할 거 있으면 욕하고 그 다음에 슬퍼할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그 다음에 위정자들 고발할 일이 있으면 고발하고 칭송할 일이 있으면 칭송해 준 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 시에 여성을 가리켜서 숱하게 군자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경, 특히 유학 그러면 유학은 주로 남성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시경 중에서도 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국풍이라는 말 있죠? 예, 시의 그 중요한 종류 중에 하나가 그 국풍인데요. 그 국풍 속에 보면은 바로 이제 국풍의 작자들, 그러니까 국풍이라고 하는 시를 지은 사람들은 상당수가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표현하자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장차관, 뭐 중앙 뭐 하여튼 국장급 그 이상의 부인들이 정치가 잘못되거나 남편이 엉뚱한 짓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소방받고 아니면 떠나면서 읊었던 그 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하냐 군자라는 말들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군자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더더욱이 자, 우리가 군자라고 할 때 지금 군자의 품격 참 기가 막히게 제목 잘 정했습니다. 논어를 통해서 보는 군자의 품격 그랬는데요. 자, 군자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누굴 대상으로 표현하느냐? 저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름하여서 오늘날 표현하자면 바로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공직자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 유학에서 얘기하는 자 유학의 사서라고 하는 것은 뭐였나요? 사서? 자, 큰 소리로 답하세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자, 논어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맹자 그 다음에 대학 그렇게 되나요? 전 여러분들이 불러주는 대로 했습니다. 자, 논어맹자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책을 우리가 사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도 다 공부했죠. 대학이라고 하고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얘기라고 하는 책에서 뽑아낸 글이다. 얘기의 한 편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얘기라고 하는 책은 원래 경이라고 했던 거예요. 경이라고 하는 글은 기본적으로 성인이 쓰신 글을 경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성인이 쓰신 글을 경이라 표현하고 그 뒤에 후대의 학자들이 이 성인이 쓰신 글에 대해서 주석을 달면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전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붙입니다. 대체로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서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언제 때부터느냐? 여러분들 앞에서 주자에 대해서 어지간히 많이 공부를 하셨더구만요. 송나라 때, 남송 때 주자에 의해서 분류가 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서라고 표현했던, 경이라 표현했던 또는 뭐 전이라 표현했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두루두루 불렸습니다. 자, 이 왜 송나라 때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도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제가 굳이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자가 이전에 세상의 도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시면서 자, 두루두루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책 제목을 다 달아놓고 후대의 학자들이, 제자들이 거기다 전부 다 경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얘기라고 하는 책도 본래는 예경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편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기 300편, 의례 3000편 해가지고
그죠? 본질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가지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후대에 공부하려면 골치 아프죠.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보면은 뭐 일일이 의례 같은 경우 맞지 않으니까 요즘에도 국가 의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각 여러분들 그 관청에서 다 의전 관계가 다 있을 겁니다. 그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빼고 한나라 때 학자들이 조금 정리를 해서 한 뭐 40몇 편, 70몇 편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뭐냐면 얘기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 가운데 대학편이라고 하는 것과 중용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짤막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자, 공자의 그 유학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학자들이 이건 좀 분리해서 따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주자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주자라고 하는 당시는 송나라가 저 북송에서 남송으로 이름하여서 변방족에 의해서 쫓겨서 내려오는 상황이면서 자,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부패했다는 소리예요? 고위공직자들, 그죠? 이른바 황제와 그 주변에 있는 조정 대신들이 권력이 대단히 부패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위에가 부패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래도 덩달아 다 부패가 되는 겁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되면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나위 없이 고통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야,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사회를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누구를 겨냥해야 되느냐. 그 이름하여서 위정자들, 이른바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당시는 뭐가 횡행을 했냐면은 불교와 하고 도교가 굉장히 횡행하던 시대예요. 저 돈 있는 사람들, 조금 출세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언제까지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죽은 뒤에 사후세계까지 그냥 행복하게 살고자 싶어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죠. 백성들은 남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 되겠다 싶어서 자, 이름하여서 군자의 수신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을 닦는데 좋은 온천에만 다니지 말고 제발 마음 좀 닦아라. 그죠? 마음 좀 닦아라 라고 하는 것이 수신입니다. 그래서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것들은 공부해야 된다.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뭐 이제 한자도 배우고 했지만 그래서 요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경을 공부하게 돼 있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대학은 공부하셨죠? 자, 대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서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주자 같은 경우는 대학을 먼저 공부하고 중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논어를 공부하고 아니면 맹자를 공부하고 마지막에 논어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순서로 보통 조선시대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공부하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왜? 예전에 이렇게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여러분들 오늘날 서당에도 안 다니잖아요. 서당은 둘째치고 참. 초등학교에서 한자 배웠나요? 학교에서 한자 배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때 한문 시간 한번 있었나요? 어쨌든 한문은 조금은 접해보셨죠. 한문은 조금은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요 당시의 사람들은 한문을 언제부터 접한다?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죠? 특히도 관직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귀족 출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7, 8살 정도 되면 웬만하면 한자는 다 알아요. 웬만한 뭐 똑똑하다 그러면은 뭐 사서 정도도 기본적으로 쭉 읽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앞으로 정치해야 되는 사람이다. 고위관직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글들이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한문은 구경하기조차도 힘듭니다. 그야말로 학교에서 마지못해서 한문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더럽게 재미없게 공부했죠. 그냥 흑토하고 그 다음에 땅지도 따지 해가면서 뭐 할 때까지 공부하죠? 글자 외울 때까지. 그래서 음하고 훈하고 이 방식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우고 이를테면 천자문 그러면 어떻게 되던가요? 이거는 천자문은 몰라도 여러분들 읽을 줄 알죠? 가장 기초 강의부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한자 잘 안 쓰니까 한자고 일단 친해져야 됩니다. 읽을 줄 알죠? 자, 훈하고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건 음만 읽으신 거고 훈 뜻까지. 하늘천 따지 누를황 무슨 글자라고요? 또 달리 읽을 분 없나요? 요즘에는 거물련이 마치 표준어인 양에서 거물련 그래요. 원래 옛날에 뭐라고 그래서 애들이 할 때 가물련 그랬죠. 이게 젊으신 분들 안 되고 한 50대 분들은 아마 가물련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박박 긁어서 이렇게 되죠. 왜 이런 노래가 나왔을까요? 애들이 무조건 뭐냐면은 한자는 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당의 기억들 안 좋은 추억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 그래서 서당에 가면 무조건 외우게 시키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죠? 하늘 처음 가르쳤더니 뭐라고 물어보냐. 선생님 하늘이 뭐예요? 저는 거꾸로 됐습니다. 제가 선생님인데 여러분들한테 땅지 하니까 흙토 하니까 여러분들 흙이 뭡니까? 그때 어떤 분이 땅이라 그랬어요. 그럼 땅이 뭡니까? 제가 거꾸로 물어봤죠. 옛날에는 원래 학생들이 애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거꾸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애들 다 그렇게 공부해놓고 나 뭐 한다? 한자 한다, 한문 한다, 천자문 한다 이러고 대답했거든요. 하늘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하늘천 그랬으니까 하늘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늘이 뭡니까? 그러면 또 이제 대답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 안 하고 그냥 눈만 요러 그러고 계시는데 저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한참 생각하여 눈을 굴려가면서 하늘은 어쩌고 저쩌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 그런 하늘이 여기 속에 들어있나요? 제가 또 그러죠. 그러면 하늘을 표현할 때 하늘건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럼 이 하늘하고 이 하늘은 어떻게 달라요? 공부했죠. 이거 구분하라고 이거 공부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제일 쉬운 건 얘기합시다. 집하고 관련된 단어 아는 것대로 한번 쭉 해보세요. 네, 집주, 또 집가, 또 집택, 안성댁, 뭐 그죠? 또 집당, 네, 또 지부, 또 집각, 네, 여기 많이 나오네. 그 다음에 또 뭐 아까 각 여기서 전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궁궐전 하니까 좀 다르게 표현할까요, 여러분들? 어쨌든 해봅시다. 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또 이 정도만 하면 될까요? 뭐 하여튼 봅시다. 그럼 다 우리말로 전부 다 집이죠. 근데 한자는 몇 개가 있나요? 지금 여기만 나온 것만 하더라도. 그럼 이 집은 뭐고 이 집은 뭐고 이 집은 뭐고 이 집은 뭐고 이 집은 물어보면 어떻게 천지현황하고 그 다음에 우주홍황이에요. 그죠? 우주할 때 집주, 집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있군요. 이렇게 되면 이거 무슨 집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당연히 가르쳐 줘야 되죠. 사당이라면. 근데 모르고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야, 인마 나중에 크면 알아. 하든가. 그죠? 외우기나 할 것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아예부터 머리를 활짝 열어서 머리를 끊임없이 돌려서 생각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것저것 사회생활 하려니 얼마나 복잡해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자, 군자의 품격 유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념 정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개념 정리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아까 군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했지만 오늘날 이렇게 공부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시대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다 유학의 종주라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공자죠. 아까 공자님이 쓰신 글들은 전부 다 경이라 그러는데 공자님이 쓴 글 가운데 경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 주역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글은 저기 주나라 때 문왕하고 주공이라는 분이 거기다가 글을 쓰셔서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공자가 나중에 이제 춘추시대 때 그로부터 5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춘추시대 때 세상에 이미 돈은 다 무너지고 이름하여서 위정자들, 이른바 제후들이라는 것이 뭘 하고 있었냐면 오로지 약육강식이었죠. 전쟁을 통해서 땅덩어리를 높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개인의 부를 위해서 부의 축적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이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는 아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이른바 군자의 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글들을 계속 지어 나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경들이 전부 다 성립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학의 제왕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왕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학문의 최고라는 의미에서 제왕학이기도 하지만은요, 통치자라면은 반드시 익혀야 될 글이라는 의미에서 제왕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자가 이 글을 계속 정리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위편삼절이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사자성어는 다들 알 것입니다. 위편삼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끈이 3번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 책을 읽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위편삼절이냐면은 왜 위편이죠? 옛날에 가죽이다, 옛날에 책이 뭔가요? 옛날에 책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시대 당시엔 책은 올라갔던 종이책이 아니죠. 죽간이나 목간입니다. 그래서 죽간이나 목간을 어떻게 되냐면 대나무나 나무를 얄팍하게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글을 이렇게 씁니다. 하나하나 쓰면 오늘날 메모지 같은 것이 되고요. 이게 글들이 많아지면은 아래 위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가죽끈으로 쭉 매요. 이게 책이죠. 책자라고 할 때 책을 이렇게 쓰죠. 책꽂이에다 꽂아놓은 책의 모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죽간이나 목간을 이렇게 된 거, 우리 책은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다 놓는 거죠. 그래서 그죠? 끈으로 이렇게 된 이게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거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여기에 있는 가죽끈이 끊어질 정도로 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딱 얻은 결론이 뭐냐? 이게 여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점서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좀 뭐 좀 고쳐볼까 하다가 못 고쳤죠. 세상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교에 대해서 하늘에 덕은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으로 해서 주역이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다 손을 못 댄다. 이른바 수리부작입니다. 나는 다만 찬술만 하고 서술만 하고 새롭게 창작은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수리부작. 사자성어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것도 좀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수리부작, 찬술만 한다라는 겁니다. 서술, 다시 말해 해설만 해주고 새롭게 창작은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주역에다가 10개 해설서를 답니다. 그걸 이제 실익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 있어서만큼은 공자의 글도 전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계통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오늘날 애초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어른이 돼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사서 가운데 공부를 제일 먼저 하시려면은 공자의 말씀을 정리해 놓은 글, 내일 저하고 여러분들 5시간 같이 공부할 거. 오늘 3시간이죠. 내일 중용 5시간. 오늘 공부할 게 참 이거죠. 논어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말씀을 정리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스스로가 그냥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제자들이 공자의 말씀으로만 독립해서 놓거나, 아니면 공자하고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공자하고 당시의 위정자들하고 대화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논어에 보면 향당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향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고향 향자 있죠? 마을 향자에다가 당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는 뭐 무슨 당 할 때 그 당인데요. 그래서 이게 물이 지었다라고 하는 물이당 따도 되지만은 한 고을에 주민이 500인 이상이 되면 500인 정도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당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이게 향이 되는데요. 그래서 향당편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그냥 마을에 계실 때, 집안에 계실 때 요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 향당편에 보면은 그야말로 공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제자들이 다 기록했어요. 뭐까지 기록했느냐? 선생님 주무시는 모습까지, 심지어 선생님 술 드시는 모습까지. 술은 얼만큼, 여기 술 못 드시는 분 계신가요? 다 드시는군요. 술을 얼마나 잘 드시느냐? 음주무량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술 드시는데 무량, 양이 없으셨다. 그러나 불금난 이러시다 그랬습니다. 어지러운 데까지. 보통 술 마시면 온갖 주사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 했나? 기억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그 어지러운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됐고, 나중에 다른 편에서는
공자 스스로도 그래요. 나는 술을 마시지만은 그 술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에 닥친 적은 그죠?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절제력이 대단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논어를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50년 후쯤에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그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친자 제자, 그러니까 공자로부터 직접 옆에서 이렇게 훈훈한 입김을 이렇게 그 받아가면서 친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서 친하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친하고 그 다음에 자라는 게 있습니다. 구울 자가 되는 거죠. 오래도록 불에서 따끈따끈하게 구워지는 거. 고기 육달월 자 저기서 잠깐만 이렇게 되면 적이 되고 자 친자 제자라고 해서요. 가까이에서 늘 자 고기가 오래도록 불에서 따끈따끈 구워질 정도로 잘 익혀진 제자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잘 받은 제자들 이 제자들까지 돌아가시니까 그게 되면은 공자 이후에 이제 증자라고 하는 제자가 바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직접 공부를 배웠던 이 친자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 친자 제자들로부터 거듭 가르침을 받은 제자를 거듭제자 전할전자 그래서 제전제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제전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편집회의를 합니다. 우리 한번 모이자 그래서 이렇게 뒀다가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글들을 남기셨지만은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이 있는데 그 주옥 같은 말씀들 우리가 지금 정리해서 전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른바 제자들이 모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수차례 모여가지고 편집회를 거듭하고 거듭한 끝에 뭐냐면은 논어 20편을 만듭니다. 물론 편명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논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죠? 짤윤자에다가요 짜임새 있는 말, 그 다음에 시비를 가려서 쓴 말 해서 이렇게 논어라고 하는 물론 편명은 한나라 때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어라는 책이 구성이 되고요. 어쨌든 유학의 사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알려면 제일 먼저 이걸 공부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글들이 단문입니다. 아주 짧아요. 아주 짧기 때문에 일단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유학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읽으면은 공부 하나마나입니다. 요즘에 뭐 한글 유학에서 한글 논어, 뭐 한글 맹자,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요. 정확한 이해를 갖기가 힘듭니다. 아까 표현했듯이 집만 하더라도 이 정도 되나요? 그죠? 그러면 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알아야 뜻이 정확하게 잡혀집니다. 그거 모르고 무조건 집이라 해석하면은 절대로 정확한 개념을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원문을 가지고 안 되면 이제 옆에 번역본이 되어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해서 해설본을 같이 놓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옆에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죠. 안 되면 저렇게 동영상으로라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공자의 친자 제자였던 바로 증자. 대학의 저자죠. 증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손을 잡고 공자한테 공부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 증자라고 하는 제자는 어로불변 증자라 그랬죠. 워낙 아기 때 오니까 고기어짠지 노나라 노짠지 그죠? 고기어짜 노나라 노짜 둘이 비슷비슷하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로불변 증자라 그래서 물고기어짜고 그 다음에 노나라 노짜도 분별하지 못하는 증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얘기는 바보라는 것이 아니라 워낙 어렸을 때 공부하러 오다 보니까 에이 뭐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봤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일컬어서 어루불변의 증자라고 하는 그래 실제적으로 공자가 증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증자는 노하다 노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노둔하다라고 일컬었던 증자가 나중에 공자의 도를 전하는 대단히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이름하여서 대학지도는 이라고 하는 거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지 학 그죠? 대인의 학문 또는 태학지도 우리가 적어도 태학에 들어가서 이른바 형이 상학이 되겠죠. 태학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공부의 핵심을 가장 요약해서 잘 정리한 것이 바로 증자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서 도를 잘 그죠? 잘 지키면서 간략히 해서 잘 지켰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수약의 최고를 증자로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논어를 봐야 대학을 공부하더라도 아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라는 걸 감을 잡습니다. 워낙 짧죠. 대학 공부는 잘 하셨죠. 삼강령 8.5 해가지고 뭐가 나오던가요? 삼강령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그 다음에 순서 순서 왜곡되면 품격 지키려면 순서 왜곡되면 안 됩니다. 제친민하고 이거 다 연결돼요. 대학 따로, 중용 따로, 논어 따로, 맹자 따로, 시서역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강의를 다 했더니 어떤 분들이 어떻게 혼자 다 해요? 아니 논어를 모르고 어떻게 중용을 알고 논어를 모르고 어떻게 그 시를 알고 그러니까 역을 하는데 논어를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 다음에 논어를 모르고 공자를 모르고 맹자를 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맥이라는 거죠. 도맥이라는 것이 하나로 쭉 흐릅니다. 공자가 뭐라냐. 오도는 이리관지라 그랬습니다. 나의 도는 하나로서 꿰어진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일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군자로서 아까 지금 군자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요. 군자는 자 이게 그래서 군자의 학문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군자는 아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직자죠. 공직자 가운데 우리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또 군자하고 또 대비돼서 흔히 얘기되는 말이 뭐가 있어요? 군자하고 대비돼서 저런 소인배 같은 놈들. 그죠? 자, 이겁니다. 다시 말해 그러면은 이것도 일반 백성들한테 소인이라는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소인배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공직자. 요즘 말로 보면 그냥 정치인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공직자로서 위정자로서 고위관직에 나아간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흔히 일단 요거부터 정리하고 군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겸해야 되겠죠. 덕만 가지고 되나요? 덕. 하고 또 뭐가 있어야 되겠죠? 덕하고 덕이다 그러면 마음에 뭔가 풍성함 뭐라고 표현할 마음에 뭔가를 잔뜩 얻어가지고 좀 여유 있고 넉넉하고 마음씨 좀 좋은 것 같고 한 걸 보고 우리가 흔히들 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많이 여기다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네? 인은 덕에 해당되고 재주 재덕겸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재주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쓰는 참 멋진 말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재주는 뛰어난데 뭐가 없어서? 여기 없어서. 그래서 저자의 말은 참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누구한테 옛날에 했던 얘기 있죠. 참 저 말이 맞기는 맞는데 하는 말이 뭐가 없어서? 싸가지가 없어서. 표현들 하죠. 싸가지가 없어서 쟤는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말은 안 들을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그죠? 재승 박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재주가 얇은 덕을 이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재승박덕. 재승박덕이라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똘똘해요. 능력도 많고 한데 참 싸가지가 없죠. 이른바 우리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 간의 이 관계를 규정하는 학문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갈 건지. 여러분들이 그것이 뭘로 나타나면 일륜으로 나타나죠. 흔히 얘기하는 오륜입니다. 유학의 가장 핵심은 덕이고 인이고 뭐지만 어쨌든 더욱더 파고 들어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길러지는 것이 덕인데 자, 군자소인부터 먼저 나눌게요. 재하고 덕이 단연 뛰어나다. 단연 으뜸이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유학에서는 성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공자가 성인도 얘기했고 대인도 표현했고 소인도 표현했고 군자도 표현했고 선비도 표현했지만은 나중에 이걸 가장 확실하게 정리한 사람이 자치통감을 쓴 사막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재주하고 덕이 아주 뛰어난 사람을 성인이라 하고 그 다음에 재주는 조금 못 미치는데 그죠? 재주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덕이 단연 높은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하겠어요? 바로 이게 군자입니다. 이걸 군자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덕은 좀 아까 재승박덕에 덕은 얄팍한데 이것 재주는 굉장히 뛰어나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상황 딱 보고 정리 잘하죠.
그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게 소인이에요. 자기 이속관계 머리 핑글핑글 돌아가는 사람들 있죠? 여기 지금 사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군자로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그런데 재주도 낮고 덕도 낮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사마광이 당시 송나라 그 북송 황제 때 표현한 얘기예요. 자, 인재를 쓰는데 국가의 그 고급 관료를 발탁해서 쓰는데 자, 군자를 얻지 못할 바에는 그죠? 성인은 뭐 여기서는 제외되겠죠. 군자를 얻지 못할 바에는 그러면 누구를 쓰는 것이 낫겠습니까? 소인하고 우인. 우리 보통은 누구 쓰겠어요? 소인 쓰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재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일 처리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 쓰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왜? 일을 맡겨놓으면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자기 걸로 다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를 어지럽힌다. 차라리 우인을 쓰십시오 그랬어요. 우인은 왜 그러느냐? 시키는 일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다른 일 제절이 안 해요. 그래서 소인배를 쓰면 나라 망칩니다 그랬어요. 소인배를 나라를 망치기 때문에 차라리 우인을 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마강이 당시 시대의 암울함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오늘날 우리 국가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은 누가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제목처럼 군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군자가 돼. 그래서 군자의 품격을 갖춰야 되는데, 자, 이제 군자 개념은 됐죠? 최소한 군자 개념 됐고, 이제 품격의 품부터 봅시다. 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인품이 있어야 되죠? 인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품도 뭐냐면 인품마다 품격이 있죠? 격자는 무슨 격? 그러면은 품물이라 라는 뜻인데요. 품물. 자, 모든 물건마다 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모가 세 개죠. 네모가 세 개란 하늘, 천, 지, 인 이렇게 그러니까 삼재 속에라고 하는 하늘이 있고 저 위에 자, 저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 땅이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두 개의 기운이 합해서 뭐가 나와요? 만물이 나오죠. 만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입니다. 자, 천지인 삼재를 표현하고요. 자, 그 만물 가운데서 가운데 나오는 만물 가운데서 가장 그 오행의 기운 가운데 가장 빼어난 기운만을 타고나온 것을 우리가 누구라 하느냐면은 가장 신령스러움을 타고난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인 삼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일도 공부하겠지만은요. 그래서 천지인 삼재 가운데서 그래 사람 가운데서도 누구냐? 이 모든 만민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고위공직자로서 군주로서 그저 지도자로서 그래 사람은 항상 무슨 덕을 갖춰야 되냐면은 너무 한쪽으로 위로 가도 안 되겠죠. 너무 하느님만 찾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느님만 찾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은 허공이죠. 자, 지금부터 가르쳐줄게. 이 말뜻들이 얼마나 쉬워. 하늘은 허공입니다. 허공이라 표현하죠. 사람이 뭐가 돼요? 공허하게 돼요. 도대체가 제가 미쳤나 맨날 어디를 두고 다니니 하면서 이러고만 다닙니다. 하느님만 찾다 보면 그죠? 너무 신만 찾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 땅에만 붙어 있으면요. 땅은 뭐예요? 모든 물건은 땅에 다 있죠. 실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냐? 실지라고 표현하죠. 실지. 실제 땅에 다 붙어 있습니다. 너무 땅만 타주면 뭐가 돼요? 부동산 투기꾼. 어디에 저거 땅 좀 살 데 없나 해서 오로지 뭐만 이만 찾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로지 너무 신적인 것만 찾아 사람이 공허해집니다. 사람은 여기도 붙어야 돼서도 안 되고 여기 붙어도 안 되죠. 사람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용의 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을 취해서 어떻게 되냐? 혼자 고고하게 독야청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합하는 것. 바로 중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논어예요. 논어가 이런 것들을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마다 다 품격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이른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품격도 있고 땅으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인 품격이 있고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품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이라고 하면 풍물이라는 말도 있고 물품이라는 게 있죠. 사람도 물건이죠. 사람 물건 아닌가요?
예전에 보면 인물대사전 그러죠. 자, 인물대사전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물건은 물건인데 물건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물건이다. 그래서 인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건도 뭐가 있느냐? 물성이자. 그래서 모든 물건은 하늘로부터 부여받고 태어나는 뭐가 있느냐면은 성품이 있습니다. 내일 중요 강의나 다 뭐 두루두루 다 들어가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군자의 품격이라 그런 품격. 그 품에도 이거는 가지격자입니다. 가지라고 표현할 때는 가지, 각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자, 나무가 있으면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뻗어서 나가는 거죠. 각각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 이르러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 이를 격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소인의 품격이 아니니까 군자의 품격이라 그랬으니까 물건마다 물건도 다 뭐예요? 품격이 있죠. 뭐 아파트의 품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격을 갖추려면 좀 여기서 무슨 격이냐? 고고한 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높은 격. 그래서 인품이 있고 다 물품이 있고 그럼 이 물건마다 전부 다 뭐가 있어요? 품, 성이 있죠. 이렇게 붙이면은 자, 물건마다 물건에도 또 뭐가 있어요? 물, 성이 있죠. 사람은 사람의 인성이 있죠. 이 성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격 가지려면은 요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이 뭔지라고 하는 것. 성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보세요. 무슨 글자인가요? 앞에 마음심에 공부 안 하셨다 그죠? 마음심자에다가 이게 날생자입니다. 태어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마음. 그 하늘로부터 그걸 우리가 천부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천부지성. 중용의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천명지위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유학에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요. 두루 다 통용되는 공부가 되고 이걸 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한 단계 못 나갑니다. 그 학문이라고 하는 건 계통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늘의 명을 일러서 성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흔히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성품을 해서 천부지 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걸 가지고 다 조금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이거 공부하는 방식은 뭐 나중에 하면 되고. 자,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 있고 그럼 우리가 성품에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를 지향할 것이냐라는 거죠. 지향점. 분명히 방향은 있죠. 그래서 우리 방향은 우리 무슨 방향이에요? 항상 향하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죠? 우리나라? 그러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관공서에서 흔히 지도를 그리거나 할 때 방향은 있잖아요. 대답 잘하셨지. 혼자만 공부는 다 하시는가 봐요. 제일 열심히 공부하신 분. 우리 모든 방향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북쪽이죠. 여러분들 집은 옛날에 부모님들이 살았던 집은 무슨 향이든가요? 이거 북향이죠, 분명히. 자, 위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향한다라는 거죠. 자, 위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또 앞이 되기도 하죠. 앞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향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했죠. 우리 얼마나 지금 이중적으로 사는지 지금 제가 다 들춰내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지도다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해서 한쪽만 표현하면 되죠. 나머지는 어떻게 돼? 하나만 표현하면 자동 세트죠. 그럼 밑에는 뭐예요? 남쪽. 그 다음에 이쪽은 맞아요? 이쪽은 서쪽. 이렇게 썼죠. 그런데 여러분들 집은 무슨 집이 제일 좋아요? 옛날 부모님들 남향에 있죠. 그럼 우리 방향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거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자, 그럼 우리 방향은 자,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잘 잡아줘야 이제 지향이들 품격이 삐딱하게 되네. 자, 그럼 이게 남쪽이 되겠죠. 이거는 한자로 써야죠. 자, 우리가 태극도를 이렇게 그립니다. 태극도가 좀 찌그러졌네요. 태극도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 태극기는요, 어떻게 되던가요? 이렇게 돼 있죠. 저 위로 이런 방식으로. 이거는 태극기가 엎어지고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태극도의 이 모양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죠. 여러분들 뭐 농악놀이에서 사무 돌리기 자연스럽게 이거 나오죠. 그 다음에 태풍의 눈에서 기본적으로 소용돌이가 이런 모양이죠. 근데 선생님 그 반대 모양인데요. 당연하죠. 왜? 뭘 기준으로 그랬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뭘 그린다 그런 방향이 있을 겁니다. 무의식 중에 들어가 있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의식마저도 전부 다만 이걸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생활 모습 속에 한쪽에 보면 이 방향이 대단히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헷갈려서 몰라가 돼버려요. 그까지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향이에요. 자, 우리는 이거 만드는 쪽은 어디서 돌아온 문화예요? 네, 서양에서 들어왔죠. 이건 서양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 서양은 무슨 문화예요? 인류 문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생겨나는 거죠. 자, 인류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에 그 다음에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렵 채취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는 뭐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 구하기 위한 거죠. 그러다 일정 정도 가다가 먹을 걸 마침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야, 인간한테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더라? 고기가 중요하더라. 단백질 문화 하나가 있죠. 아니다. 고기만 먹으면 왠지 속이 헛배 부르고 좀 불편해.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게 또 뭐가 되더라? 곡기가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은 공자님 잡수시는 것도 나오는데요.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저 제나라에 가서 음악을 그때 이제 순임금 음악을 배웠습니다. 제나라에 이제 순임금 음악 이렇게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때 그걸 배우시면서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알지 못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거꾸로 표현하면은 공자님이 고기를 어지간히 좋아하셨다. 그런데 그래서 늘 고기 반찬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도 모르고 음악에 심취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잡수시는데 그 고기가 곡식 밥을 넘지 않는다. 밥의 양을 결코 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알칼리성 음식과 산성 음식의 중화를 늘 잘 이루어서, 그러니까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하는 뭐예요? 아까 중화, 조화죠. 조화를 잘 이루셨다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격을 이루려면 격이 뭐가 있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그게 격조 있죠. 격조 있는 사람이 지금 찾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먹는 것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지형에 따라서 내가 농사 가능한 지역이 있고 농사 불가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황하문명권은 그죠? 황하문명권 중국하고 이쪽에 우리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동북아라고 하는 지역일 겁니다. 이 동북아 지역은 뭐가 발달되느냐? 농사 가능하죠. 그 다음에 가축길 들여서 짐승 잡기도 편합니다. 모든 게 골고루 잘 갖춰진 게 어디냐면 이 황하문명권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게 해결 다 되죠. 아마 중국 여행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웬만한 거 밖에 나가서 손 뻗칠 일이 전혀 없죠. 자체적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유럽 가보세요. 유럽은 여러분들 유럽 그러면 몇 가지 떠올리는 게 있을 겁니다. 프랑스 뭐예요? 프랑스나 뭐 이런 데는 무슨 뭐 하잖아. 옛날 몇 년 전까지 엄청나게 유행했던 거 무슨 와인. 그죠? 그 다음에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목축을 중심으로 해 살았던 애들이죠. 그리고 거기는 널리 농사 짓기는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목축을 따라서 그죠? 이 짐승을 키우기 위해서 쭉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구하고 저 곡식 생산 지역 가서 늘 바꿔요. 필요한 것들 바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럽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업 문화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바탕을 뭐라면 유목 문화라 그래요. 자, 이거는 유목 문화가 탄생시킨 방향이고, 왜냐? 유목 문화는 끊임없이 자, 유목치기, 양치기다라고 하는 사람 뭐예요? 항상 자기 모든 전 재산 끌고 다녀야 되는 거죠. 풀이 있는 곳만, 그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러다가 거기서 또 잠도 자야 되죠. 가다 보면 방향도 있습니다. 밤이 됐다고 해서 아무 데나 잠잘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최소한 짐승의 피해 뭐 등등등등 다 막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겠죠. 방향도 잘 정해야 되죠. 그럼 밤중에 방향을 정하려면 뭘 보면 돼요? 네. 잘 공부 정말 잘하시네. 요즘 도이지 촌놈들 몰라요. 그죠? 별 볼 일도 없죠. 북극성이 모든 나침판이 됩니다. 그죠? 얘네들은 굳이 밤하늘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오히려 밤이 더 중시가 돼요. 왜? 밤에 내 전 재산을 끌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내 전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놈들이 있죠.
누구예요? 누가 내 전재산 노려요? 내가 지금 양을 잔뜩 몰고 가는데 한 500마리, 100여 마리 그러니까 몇십 마리라도 몰고 가는데 그거 뺏기면 어떻게 돼요? 나는 망하죠. 내 가족들한테 돈 보내줄 것도 없습니다. 어떤 놈들이에요? 다들 도둑놈 속으로만 생각하고 분명히 근데 저거 틀린 것 같은데 해서 대답도 안 하시죠. 밤중에 얘네들 노리는 애들 누구예요? 늑대들, 육식동물이죠. 눈 불 환히 켜고 냄새 맡고 오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은 뭐 해야 되겠어요? 사방에 불 피우면 되잖아요. 불 피운다고 해서 배고픈 애들 막을 수 있어요? 불을 뭐 삥 돌려서는 못 하잖아요. 그죠? 중간중간에 화투불, 그 사이를 질러서 와서 뭐예요? 잡아갖고 가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칠흑같이 캄캄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아무리 불 피워놨어도 걔네들이 와서 먹고 갑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날 아침에 보면 아우 이렇게 몇 마리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웬수 같은 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영화 보면서 항상 그 고민을 했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그 신문에 대문장 다 모든 방송에서 한 달에 달이 2번 떴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도 다 했죠. 1월 달은 31일이 있으니까 1월 1일 날도 보름달이에요. 1월 31일도 보름달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하던가요? 31일의 달을 블루문 그러죠.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는데 월요일 날은 또 무슨 날이라 그래요? 블루먼데이 그러죠. 우울한 월요일. 놀았는데 또 가서 일해야 되나? 그 재미없는 일. 우울하다 이 소리예요. 블루문이랍니다. 우리 달이 블루문이 있나요? 우리의 달은 누구의 달이에요? 이태백의 달. 그죠? 저 강물 속에 있는 달. 나도 가서 따라갈까요? 그 이태백의 달만 있습니다. 우리의 달은, 자, 얘네들은 달 뜨는 밤이면 그 블루문이에요. 왜냐면은 달 뜨는 밤에 보세요. 달 뜨는 밤에는 내가 눈 번연히 뜨고 저거 다 당해야 돼요. 그죠? 보이잖아요. 그 가고 가는 애에 피 뚝뚝뚝뚝뚝 흘려가면서 가죠. 내 짐승도 그렇게 가고 그거 물고 얘 입에서도 이렇게 가죠. 얘네들은 이게 공포로 남겠죠. 그 나중에 이게 뭘로 나와요? 영화가 드라큘라 영화가 그래서 나오는 드라큘라가 나옵니다. 우리 귀신 보름달 뜨는 밤에 귀신 봤어요? 우리 보름달 뜨는 밤에 귀신 없어요. 우리 귀신은 언제 나타나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것도 누구한테 나타나요? 현령님한테. 여러분도 공직자만 알아야죠. 여러분들한테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일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내가 그죠? 굉장히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죠? 억울하게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쁜 놈한테는 얘기 못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현령이 왔다 그러면 그 양반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칠흑까지 내 신분 또 드러나면 또 안 되죠. 또 보면은 어떻게 돼요? 현령이 내 얼굴 보기도 전에 그냥 무서워가지고서 도망갈까봐. 그죠? 보자마자.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것도 현령님 방 안에 밤늦게 이제 공부 좀 하시느라고 불도 켜놨어요. 그럼 어때요? 불까지 싹 끄고. 그래, 흐느끼죠? 우리 귀신은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원한을 들어주마. 하면은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 귀신은 없어요. 근데 걔네 귀신은 어때요? 달 뜨는 밤이면 밤일수록 저주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느냐. 미국도 서부 개척 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걔네들은 무슨 뭐 도로 귀신까지 나오죠. 도로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거기 온갖 귀신들 다 나옵니다. 동양사회는 애초에 그 귀신 자체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얘네들은 계속 바깥으로 떠돌이 생활하죠. 우리는 어떻게 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와서 두 발 벗고 놀고 자요. 그죠? 뭐 술도 마시고 달 뜨는 밤이다 그러면 저 달 한 번 보고 술 한 번 마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노는 달입니다. 그래서 자, 서양은 우리가 이제 그 정부에서 양력을 쓰니까 막 이게 옳다라고 보는데 걔네들은 양력 의미 별로 없어요. 양력이라는 건 해가 한 바퀴 삥 도는 거죠. 태양력입니다. 태양이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 속에서 농사를 유목민족들은 거기다 굳이 몇 월 달 이거 필요 있어요? 그냥 초목지만 찾아서 다니면 돼. 별로 그 개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따뜻해진 줄 알고 심었다가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또 추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농촌지도서에 근무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언제 때쯤 되면 뭐 오니까 요때쯤에 씨 뿌리신 거 좋습니다. 이렇게 내내 가르쳐 줘야 되죠. 그거를 이미 옛날 사람들이 다 해냈단 말이에요. 자, 1년 한 바퀴, 해가 한 바퀴 삥 돌아서 그리고 다시 봄 할 때까지
얼마가 돼요? 매일매일 날짜를 알아야죠. 오늘 해 뜨는 거 보고 아 방향이 저렇게 되고 오늘 며칠쯤이 되겠다.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뭘 갖고 알아요? 여러분들 저 이게 1월 달부터 쭉 돼 있는 요걸 뭐라 그래요? 달력 그러죠. 자 이제 말 잘 봐. 달력 그랬습니다. 달력 그러면 원래가 뭐 해야 돼요? 월력 그래야 되겠죠. 두 개 짬뽕해서 쓰고 있죠. 그런데 달월자에서 달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달이 운행되는 그 지나갈 역자입니다. 이 역자나 역사 역자나 같이 씁니다. 달이 지나가면서 남기는 그죠. 달의 흔적을 보면서 오늘 며칠이다 며칠이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제가 시키는 걸 잘 하세요. 집에 꼭 저기 달력 그 음력 있는 달력 같이 놓고요. 그다음 매일마다 밤에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면 밤에 하늘을 보면은 달이 모습이 보일 겁니다. 별자리 이동에 따라서도 정리되는데 그건 이제 공부 한참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달을 보면은 오늘이 며칠이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자, 이 정부가 저기 뭐야 얼마나 잘못하는지 우리가 그 몇 년대에 전부 다 양력으로 다 바꿨죠. 음력은 안 쓰고 전부 다 서양 달력으로 바꿨습니다. 서양 달력으로 바꾸면서 이 백성들은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은 왜? 도대체 오늘이 며칠이야? 여러분들 지금 물어보죠. 야 오늘 며칠이냐? 가만히 있어봐. 나도 좀 보고 이렇게 대답하죠. 그전에는 굳이 보고 말고도 없어요. 왜? 이미 전날 다 알았으니까. 맨날 밤 보죠. 밤에 하늘에 뭐가 있어요? 달이 있습니다. 그 국가가 지금 오늘 달력 안 만들어줘도 오늘 며칠인지 알고 우리 시아버지 제사가 언젠지 알고 우리 딸 저기 뭐야 생일날이 언젠지 다 알아요. 며칠 밤만 자면 되겠다. 글 안 배운 무지랭이 할머니도 다 알아요. 그죠? 며칠 후에면은 뭐가 된다.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늘 며칠이니 하고 이 번영하게 공부한 사람들도 다 물어보죠. 자, 이 도대체가 음력과 양력에 대한 개념 없이 정부가 어느 날 양력만 이거 공식적으로 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미쳐요. 이거 도대체 날짜가 지금 오늘 며칠인데 음력으로 얘기하면 통하지도 않고요. 그랬더니 아주 머리 빠른 사람들이 있었죠. 아까 얘기했던 소인배들.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어땠던가요?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충청남도 서천 출신인데요. 그때 그 유명한 남장 여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혹시 김옥선이라고 하실런지 이분은 저희 초등학교 맨날 와서 유세하고 했는데요. 그분 하나만 나왔겠으면 여러 명이 나오죠. 그럼 국회의원들이 한마다 다 집집마다 돌리는 게 있습니다. 달력 돌렸어요. 여러분 고무신짝 안 되고 저는 고무신짝 받아본 적 없고요. 우리 집에 꼭 달력 한 장 이렇게 돼 있죠. 하나 해 뜨는 밤 쫙 밤이 아니라 해 뜨는데 그저 아침에 해가 쫙 해놓고 옆에는 국회의원 아무개 아니면 후보 아무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1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12월 달 한 장에 딱 돼 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모든 집에 벽에는 다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래야 오늘 며칠인지 아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동안에 그 수천 년 동안에 썼던 음력을 만약에 국가가 바꾼다. 그러면 집집마다 국가가 뭐 해줘야 돼요? 달력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달력 안 나눠줘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이게 국민들이 이게 필요하구나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줬죠. 이 국민들을 뭘 하느냐? 이 거지근성 만들어요. 어디 좀 받을 게 없나? 이거 자연스럽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이거 없더라도 지금 서양은 애들은 우리가 달력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과학적인 달력이에요. 그 달력이 없더라도 오늘 며칠인지는 자연스럽게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봄 할 때까지 그래 달이 매일매일 달라지니까 달은 며칠에 얼마마다 한 번씩 바꾸죠? 다시 원래 모양이 며칠마다 30일마다 자 보름달로 떴다가 초생달에서 보름달로 해서 금음달로 했다가 다시 초생달 보름달에서 다시 보름달까지 이게 대체로 얼마나 30일이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30일 29점 얼마니까 이 백성들한테 점점은 필요 없죠. 우리는 눈 뜨면 하루니까. 그래서 해가 뜨는 아침 해가 뜬다 그러면 그게 하루의 시작이요. 해가 지면은 하루의 끝인데 날짜는 뭘로 챙겼느냐? 달로 챙겼습니다. 그래서 달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에 맞춰서 사느냐? 해에 맞춰서 살죠. 자, 해가 뜨고 그 다음에 해의 길이에 따라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해가 다시 봄 할 때까지 달력을 꽉 짜겠더니 어떻게 돼요? 나눴더니 한 바퀴 삥 도는데 며칠 걸려요?
해가 요 자리에서 갔다가 다시 이 자리까지 오는데 봄에서 다시 봄 하는데 며칠? 354.2 아니 350 아니 65점 365.2 사이 사니까 대략 굳이 필요가 366일 정도 되겠죠. 이 사이에 달이 몇 번 차고 져요? 아까 30일로 기준한다 그러면은 12번이죠. 그 1년 12달 나오는 거예요. 1년 12달 나오는데 아까 29일 30일 그러죠. 그러면 300 대략 54일. 그죠? 60일 6번, 59일 6번이니까 354일이 된단 말이에요. 달은. 그러면 이게 대체로 12번 나오니까 12번. 3년이면 그래서 윤달 두고 5년 윤달 2번 두고 8년 윤달 이 방법으로 해서 계속 보정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농사는 어떻게 져요? 농사는 날짜에다 맞춰야 되는데. 그죠? 윤달 들어가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뭘로 갖다 만들어 놓냐면은 요거를 적당히 15도 내지는 16도로 자르면 되죠. 15일, 16일로. 그게 뭐예요? 24절기죠. 24절기가 여러분들 잘 보면 양력에다 맞춰 있죠. 동지다 그러면 대략 양력으로 21일, 22일 봅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쓴 거예요. 자, 이 과학적 원리는 전혀 무시한 채 서양이 어느 날 총칼을 들고 와서 우리 식민지 지배하고 뭐 하다 보니까 얼마나 멋져요. 야, 쟤네들이 다 옳은가 보다. 거기는 뭐냐? 아까 여기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소인배의 나라입니다. 아까 그 예전에 대원군이 뭐라 그랬어요? 문 열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저런 금수 같은 놈들하고. 물론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최소한의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철학의 과학적인 것들 요거 찾아가지고 버려야 될런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해가면서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 현대화시켜야 되는지 요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물질적인 우위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거는 비과학적이다 야만적이다 뭐다 하면서 철저하게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화가 돼서 돌아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너네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어때요? 아는 게 있나요? 맨날 기껏해야 김밥 내놓고 잡채 내놓으면서 야, 이게 오행이야. 오행 얘기하면 또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는 또 음양오행 그러면은 아, 그거 미신이야. 그거 풍수야. 뭐다. 이렇게 하고 처리된단 말이에요. 그래. 유학은 철저하게 마냥 음양과 오행의 이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걸 아셔야 이제 그래서 이제 품격 유지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그 찾아내야 그래서 어디 1시간 단위로 참 쉬나요? 어떻게 되나요? 50분 하고 10분 하고 제 강의가 한 번 하면 끝일 줄은 몰라가지고 잠깐 쉬었다 그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